안녕하세요. 쿠킹테이블의 나경윤입니다. 네, 오늘 저는 베이킹 재료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저는 베이킹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.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죠. 그렇다고 외식을 막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요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요리책을 되게 많이 사서 봤거든요. 그런데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가계부가 빵꾸가 날 것 같더라고요. 뭐 하나 없으면 대체할 줄도 모르고 했는데 우연히 3년 전에 제가 좋은 조리 도구를 알게 됐고 또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손쉽게 음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베이킹도 좀 꽤 합니다. 베이킹도 좀 꽤 하고요. 그 다음에 요리는 물론 아직도 레시피를 봐야 하지만 그래도 했을 때 맛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3년 전에 알던 지인들은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만난 분들은 제가 요리사인 줄 알아요.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베이킹 재료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여러분 아마 베이킹 재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아마 밀가루랑 버터랑 달걀이랑 그 다음에 또 설탕 단맛을 내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. 물론 베이킹 파우더니 뭐 바닐라빈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이 네 가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네, 자 여러분 달걀은 어떤가요? 뭐 달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? 맞아요, 그냥 쓰면 돼요. 근데 달걀은 사용하기 전에 미리 좀 실온에 꺼내 놓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반죽에 따라서 통째로,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랑 흰자를 섞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노른자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파이 틀을 만든다 보면은 그 질감이 되게 좀 달라져요. 되게 바삭거린다거나 아니거나 노른자로만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바삭한 식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. 그래서 달걀은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꺼내 놓는 게 좋고 이 달걀이 설탕이랑 섞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 머랭 낸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사이 들어간 공기층 때문에 케이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피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요. 그래서 달걀은 사용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? 네,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서 실온에 잠시 놔두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밀가루. 마트 갔을 때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밀가루였던 것 같아요. 학교 다닐 때 저희가 배웠잖아요. 박력분, 중력분, 그 다음 강력분 배우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떤 걸 어떤 때 써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뭐냐면 박력분하고 중력분, 그 중에서도 박력분을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. 이 밀가루가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뉘냐면요.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달라져요. 그래서 글루텐 함량이 9% 이하면 박력분, 그 다음에 9%에서 한 12%이 정도 되면은 10% 그러면은 중력분, 그다음 13% 이상 이렇게 되면은 강력분이라고 하거든요. 박력분은 쿠키류 같은 거 좀 부드러운 질감의 그런 걸 만들 때 박력분을 많이 사용하고요. 중력분은 여러분 뭐 머핀이라던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. 칼국수 같은 거. 네, 이런 거는 중력분을 사용하고요. 또 식빵을 만들 때는 강력분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박력분하고 중력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. 식빵이라는 거는 발효도 시켜야 되고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요. 그래서 요즘에 좀 믹스된 가루도 많이 사용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좀 좋은 밀가루 사서 쓰는 걸 되게 권장해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설탕. 저는 사실 호두파이를 되게 싫어했거든요. 왜냐면 호두파이를 선물을 받는데 너무 단 거예요. 그래서 단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우연히 아는 언니한테 제가 호두파이를 선물을 받았는데 달지도 않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거기에 완전 감동해서 호두파이를 엄청나게 이제 배워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먹고 선물도 했었거든요. 베이킹을 할 때는 설탕이 뭐 몸에 안 좋다고 계속 뺄 수는 없고요. 그 베이킹 만드는 목적에 맞게끔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이 안 좋다고 해서 또 시럽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. 뭐 올리고당이라던가 뭐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메이플 시럽 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설탕이라는 거를 넣으라고 할 때는 넣으셔야 합니다. 양을 조금 조절할 수 있기는 한데 이 설탕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.
그 완성품,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베이킹 완성품의 모양을 갖추는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설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액당으로 된 걸 액당류를 넣게 되면은 그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설탕을 넣으라고 할 때는 꼭 설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버터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버터는 완전히 렌즈에다가 녹여갖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실온에서 그냥 말랑해진 상태에서 이용하는 게 있는데, 저희가 파이류 같은 거 만들 때는 완전히 녹이지 않습니다. 버터를 완전히 녹이면 빵 같은 거 만들 때는 완전히 녹여서 하거든요. 그럼 되게 촉촉해지고 좀 기름져지고 그래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두파이라던가, 여러분 아마 아몬드 프로랑땡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렇게 바삭한 파이 틀을 만들 때는 실온에서 그냥 말랑하게 손으로 쥐었을 때 쥐어지는 정도까지만 놓고 밀가루랑 반죽을 하게 되면 이 손의 체온 때문에 버터가 적당히 녹으면서 밀가루하고 골고루 섞이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파이를 구웠을 때 훨씬 바삭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버터는 완전히 풀어지게 물처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파이트를 만들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게 살짝 말랑해지면 밀가루 반죽을 하시면 아주 바삭한 식감의 파이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이 파이트를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걀 이용할 때 노른자만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다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식감 차이가 또 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달걀, 그 다음 밀가루 종류, 그 다음 버터, 설탕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베이킹을 앞으로 하나씩 제가 만들어 가면서 이미 인스타에는 좀 올리기는 했는데,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만드는 방법, 그 다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좀 참고하시기 편하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릴 생각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는 맛있는 파이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